수술은 이제 회복이라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연예인분들 얘기를 나눠보면은 한 번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하고 끝내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한 번 효과를 보시니까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병원에 와서 굳이 하신 이유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연예인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형은 김진우. 시간이 갈수록 연예인들이 좀 많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늙어만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시간이 갈수록 좀 연예인들이 예뻐지는 이유가 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연예인분들 얘기를 나눠보면은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커 보인다거나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실제로 보면 얼굴 되게 작고 피부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이란 직업 특성상 끊임없이 나를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를 가꾸는,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식단 관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운동 같은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하실 거고, 배우나 연예인분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얼굴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시술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수술 같은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수술은 이제 회복이라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시술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리프팅. 요즘에 워낙 보편화가 되어 있는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피부의 어떤 탄력 유지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많이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레이저 리프팅의 두 가지 제일 유명한 거, 누구나 다 들으면 알만한 울세라, 써마지,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울세라는 우리가 하이프라고 부르는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를 베이스로 하는 시술이고, 이거 역시도 이제 탄력과 관련된 레이저 리프팅 시술인데,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는 일단 울세라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를 우리 피부 아래쪽에 보면은 표피층, 진피층, 근막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타겟층이 이제 근막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를 통해서 초음파 열 에너지를 근막층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막층에다가 이 열을 전달해가지고 근막층이 열을 받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근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근육을 덮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근막층이 수축하게 되면은 리프팅 효과가 생기는 거죠. 피부가 전체적으로 딸려서 올라가는 효과, 윤곽 개선의 기능을 볼 수 있죠. 약간 큰 윤곽 쪽을 리프팅해서 당겨서 올려준다. 사실 울세라 같은 경우에 시술 직후에 보면은 보통 우리 한쪽씩 시술을 하게 되는데, 한쪽만 하고 직후에 바로 봐도 이 좌우가 확실히 좀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는 눈에 띄게 보이는 편이고요. 단점이 아픕니다. 아무래도 이게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파요.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마취 연고 같은 경우 충분히 바르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참을만 하고, 파워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파워가 셀수록 효과가 커지겠지만, 또 이게 너무 세게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제 화상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그 나에게 맞는 타겟 에너지를 통해서 조절하면은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고 어느 정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파라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데, 이건 타겟층이 근막층이라기보다는 약간 진피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피층에는 이런 콜라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손상된 콜라겐 같은 것들을 약간 활성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뭔가 피부 자체가 좀 약간 쫀쫀해지는 느낌? 잔주름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울써마지라고 해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각각의 본인한테 맞는, 내가 개선하려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면은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들이 주름인데, 이 주름을 개선하는 것 중에 이런 레이저 리프팅 방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주사 같은 걸로도 어느 정도 주름에 효과가 있는 시술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더모톡신 또는 이제 스킨 보톡스. 기본적으로 보톡스라는 거는 이제 근육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톡스, 근육과 근육 간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이게 근육 작용을 방해해서 이제 주름을 억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킨 보톡스라는 거는 이걸 굉장히 묽게 희석을 해가지고 근육층이 아니라 더 위에 층, 진피층에다 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피층에 보면은 우리가 땀샘이라든지 모낭,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관들,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스킨 보톡스 자체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낭이 좀 줄어들고 피부도 어느 정도 좀 밝아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혈관 같은 경우도 수축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 홍조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훨씬 더 얼굴이 좀 맑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진피층에는 보톡스가 그 아래쪽에 있는 근막층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줘서
약간의 리프팅 효과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용량을 희석해서 쓰게 될 경우에는 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깊이 잘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양을 좀 잘못 쓰거나 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깊은 근육층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뭐 표정 근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입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한 타겟층에 정확하게 희석된 정량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연예인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킨 부스터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라는 게 사실 요즘에 생긴 개념인데 말 그대로 뭔가 좀 활력? 효과를 좀 불어 넣는다, 더 약간 증가시킨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피부 자체의 어떤 그런 탄력, 뭐 여러 가지 뭐 톤, 건조한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 피부 비타민 같은, 직접 주사하는 비타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스킨 부스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뭐 첫 번째 너무 유명한 이제 리쥬란. 요즘에는 뭐 리쥬란 하면은 뭐 웬만한 병원에 조금이라도 이제 시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뭐 대부분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리쥬란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희 병원에도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싱가폴, 홍콩 이런 데서 이제 리쥬란을 듣고 오세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와서 굳이 하신 이유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가 우리나라가 훨씬 좀 저렴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뭐 한국에 관광할 겸 리쥬란 맞을 겸 해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 많아요. 싱가포르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홍콩, 뭐 중국 이 정도 순인 것 같고요. 리쥬란은 그래서 이제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이제 PN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이게 하는 역할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힐링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치유 과정, 피부에 손상된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치유해준다. 사실 리쥬란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피부 목적으로도 요즘에 많이 쓰이지만 창상 치유 이런 거에 원래 많이 쓰였어요. 사실 이제 제가 리쥬란이 처음 나왔을 때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미용적인 목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약간 외상의 그런 어떤 상처, 창상 치유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다 보니까 이게 미용적으로도 어떤 피부의 그런 손상된 것들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미용 쪽으로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액체성 물질이긴 한데요. 주사기 하나 2cc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있고 요거를 이제 피부 진피층에다 놓는 거예요. 아주 얕은 층에다가.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엠보를 만든다고 해요. 리쥬란 시술 받은 직후에 보면은 볼록볼록볼록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굴 주변에. 근데 그것들이 그 엠보라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흡수가 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너무 깊은 층에다 놓으면 크게 효과가 없고 굉장히 얕은 층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엠보를 일부러 만드는 거거든요. 빠르면 하루 내로는 거의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 리쥬란의 최대 단점은 이제 좀 통증입니다. 통증. 리쥬란 같은 경우 수면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많은 것 같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울세라 같은 경우, 하이프 장비 같은 경우에는 큰 주름, 굵은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에 뭐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큰 틀에서 약간 올려주는 리프팅 효과에 최적화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잔주름이라든지 콜라겐을 재활성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어떤 탄력 같은 경우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입가라든지 아니면 이 V라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요. 피부 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리프팅 효과도 아까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시술이고요.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피부에 관련된 거긴 한데, 특히 이제 속건조 같은 경우가 많이 개선됐다. 안쪽에 굉장히 건조했던 느낌이 싹 사라졌다. 피부가 좀 차오르는 느낌, 뭔가 안쪽에서부터 탱탱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이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 많은 시술들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더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 시술이 있다. 저희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병원의 자랑이자 제가 아끼는 팅클 레비 케어, 요거를 한번 추천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싶고, 팅클 레비 케어는 이제 전반적인 피부 전체 톤 개선, 아까 말씀드린 스킨 부스터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베이스는 이제 PRP라는 성분, 혈장,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피부를 재생시키는 인자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플러스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믹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확실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속되는 시간도 좀 길고, 그래서 요 팅클 레비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번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하고 끝내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한 번 효과를 보시니까 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의 분들도 막 데리고 오시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영업 비밀도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시면 저를 그냥 찾아오시면은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이 말씀드렸던 시술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메인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물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상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조건 뭐 좋은 거라고 다 나한테 맞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상태에 맞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만 쓴다기보다 약간 병용해서 쓸 경우에는 잘만 조합을 하면 오히려 더 약간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리쥬란 단독으로 맞는 것보다는 뭐 리쥬란이랑 팅클레비를 같이 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하는 것도 단기간에 어느 정도 시술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팁이지 않을까. 연예인들은 돈 많아서 시술 받으니까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이런 시술들을 하려면 솔직히 어쨌든 시술로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아무도 시술 안 하겠죠. 하지만 꼭 시술만이 정답은 아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술 전에 우리가 충분히 홈케어 같은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보고, 플러스 더 만약에 추가적인 효과를 보고 싶다거나 할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시술을 찾아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관리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또 꾸준히 업데이트를 받으시고 싶으면은 꼭 이 성형은 김진우를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형은 김진우.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시술,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직접 만나본 연예인들 분들 통해서 이제 들은 것들, 아니면 제가 직접적으로 시술했던 것들, 이런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시술이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적인 습관, 이런 것들부터 충분히 해주시면은 추후에 나중에 시술을 만약에 내가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한테 맞는 시술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 체질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얼굴의 이런 상태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사실 본인이 쉽게 알 수는 없거든요. 알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일반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라든지 피부과 선생님도 괜찮고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꼭 나한테 필요한 걸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연예인분들은 과연 어떤 시술을 하고 있을까, 어떤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저희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형은 김진우.